안녕하세요. 신현경 강사입니다. 블로그 디자인할 때 필요한 CSS의 명령어를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div라고 하는 태그 안에 넣는 스타일을 알아볼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처리돼서 기술하는 스타일을 인라인 스타일이라고 부르거든요. 블로그에서는 스타일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인라인 스타일만 적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리 캠퍼스에 들어가서 블로그 디자인의 배경 이미지를 함께 제작해 볼 거고요. 배경 이미지 디자인은 1920 사이즈의 700 사이즈로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스타일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W3 스쿨을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검색된 데이터 중에 W3 스쿨이라고 하는 사이트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HTML은 잠깐 봤었죠. 이번에는 Run CSS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CSS는 도대체 어떻게 쓰는 건지 보시면 왼쪽에 CSS How to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얘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CSS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나옵니다. 첫 번째 CSS는 외부 스타일 시트고요. 두 번째 CSS는 내부 스타일 시트예요. 그리고 세 번째 CSS는 인라인 CSS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external CSS 같은 경우는 외부는 파일을 별도로 하나 만들어서 해당 문서에 임포트 하는 거예요. 그리고 internal CSS는 현재 문서의 상단에 CSS를 기술하는 거죠. 근데 블로그는 이 두 개 다 사용하실 수 없어요. 그럼 뭐만 사용할 수 있냐? 태그 옆에, 명령어 옆에 바로 붙여서 사용하는 인라인 CSS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인라인 CSS만 알아보시면 되겠죠? 자, 인라인 CSS는 이런 상태로 기술한다라고 지금 이곳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인라인 스타일은 어떻게 기술하시는 거냐면 태그를 이렇게 기술하시고 나면 태그 옆에 옵션으로 나 스타일입니다 라고 선언해 준 거죠. 그리고 따옴표 안에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디자인을 언급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값들은 지금 보시면 컬러가 글자 색이거든요. 글자 색은 하고 콜론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주고 그거에 대한 값을 쓰는 겁니다. 파란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하나의 속성이 끝나면 세미콜론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텍스트 얼라인은 글의 정렬 방식입니다. 속성을 썼고 콜론으로 구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글을 가운데 정렬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하나의 속성이 끝나면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태그 바로 옆에 있는 스타일을 인라인 스타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밑에 있는 Try Yourself라고 하는 거 눌러서 일단 실습할 수 있는 곳으로 가볼게요. 여기 지금 보시면 This is heading 이라고 써져 있는 글씨를 얘가 H1 태그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글씨가 이렇게 큰 거죠. 그리고 글씨 색깔을 블루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파란색이 된 거고 정렬 방식을 센터 이래서 가운데 간 거예요. 제가 만약에 글자 색깔을 그린으로 바꿔보면 그리고 런 해보면 글자 색이 녹색으로 이렇게 바뀐 거를 확인하실 수 있겠죠. 저희 같은 경우 CSS 종류 중에 div의 높이와 넓이에 대한 공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지 크기 변경하는 거 하고요. 저 보시면 일단 제가 이 부분 전부를 일단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일단 그림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저희 그림 넣는 건 img 태그잖아요. 그리고 src 해주시고 따옴표 넣으셔서 이 상태에 이미지 주소를 넣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미지는 단독 태그라 제가 슬래시 이렇게 넣어준 거죠. 자, 그림을 하나 넣을 건데요. 저희 블로그도 마찬가지인데 그림을 파일 첨부해서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어딘가 올려져 있는 그림의 주소를 취해 와야 돼요. 제가 지난 강좌에서 이렇게 그림을 블로그에 올려놨었죠. 제가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미지 주소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이 올려져 있는 주소를 복사를 한 거죠.
저는 이 따옴표 사이에다 넣고 컨트롤 V에서 붙였습니다. 그럼 주소값이 이렇게 들어갔겠죠? run 하고 눌러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림이 나타나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의 사이즈가 너무 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width 하시고 가로 길이를 고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width 해서 값을 예를 들어 100 이렇게 써주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run 해주셔도 되는데, 이걸 스타일로도 바꾸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얘를 스타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 스타일이다 하는 선언문이 필요하니 스타일은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요. 그리고 with 하고 콜론으로 구분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100 px 이런 식으로 써주셔도 얘랑 동일한 상태로 변형이 걸리는 거죠. 제가 run 눌렀는데 똑같은 상태 보이시죠? 그래서 스타일로 넣으셔도 되고 태그 옵션으로 넣으셔도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제가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을 밑으로 이렇게 쭉 빼고 싶은 거예요. 위치를요. 저희 블로그에서 이제 되게 많이 쓰시게 될 건데요. 얘의 위치를 이렇게 밑으로 내리기 위해서 위쪽에 공간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태그를 좀 써보려고 해요. 그러면 div 닫으시면 되고요. div 하고 닫으시면 되겠죠. 자, div 옆에다가 스타일이라고 입력하고 가로 열고 닫고 해주시면 되고요. 이때 제가 이 div의 높이를 height이라고 지정을 했고요. 높이를 예를 들어서 350쯤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세미콜론 찍어주시면 되겠죠. 속성, 콜론, 값, 세미콜론 이렇게 얘기해 드렸고요. 스타일에서는 단위를 생략하시면 안 돼요. 단위는 반드시 기술해 주셔야 됩니다. run 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50이 떨어진 상태가 된 거죠. 나중에 디자인하다 보면 도대체 div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경계선을 봐야 되거나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border라고 쓰시고 1px solid 샵 검은색으로 제가 이렇게 선을 하나 넣었어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div가 이만하게 처리가 되어 있고 이 밑으로 요만큼 처리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겠죠. 여러분의 블로그 위젯은 하나의 넓이가 170까지 사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width 170 px 라고 해주시게 되면 이런 식의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어쨌든 넓이, 높이 이런 것들을 모두 여러분이 제어하실 수 있게 된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젯의 넓이를 제가 100만 쓰겠습니다. 위젯이 이렇게 100의 넓이를 갖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스타일은 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div에 대한 상황으로요. 자, 나머지 많이 아시면 좋기는 하겠지만 저희가 최소의 디자인을 하려고 하는 거라서 자, 스타일이라고 하는 아이 가로 세로 그 다음에 보더값 정도만 일단 이해해 주시게 되면, 그리고 저희가 이 div라고 하는 태그를 왜 쓰는지에 대한 이해만 있으시면 되거든요. 자, 저희가 쓰고 있는 버튼을 어느 위치에다 놓을 건지 그 위치의 공간을 좀 잡아주기 위해서 활용하면 좋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표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테이블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조금 더 어려워서 제가 div 기능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일단 여러분의 블로그 디자인 배경 스킨을 먼저 만들 거거든요. 현재 보여지는 제 블로그의 배경 스킨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배경 스킨이에요. 가로 길이는 1920을 썼고요. 실제로는 3000까지 써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일반인들의 모니터 가로 길이를 염두에 두시고 가장 많이 쓰는 크기로 제작하시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1920 해상도가 가장 보편적인 그런 해상도라서 1920에 맞출 건데 더 넓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배경은 브로우저 처음부터 깔리는 아이기 때문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위쪽에 이런 식으로 메뉴가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이 높이를 여러분이 계산하셔서 나중에 이 위치까지 그림이 다 차면 글씨가 잘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디자인상 그림을 다 채우고 싶다 그럼 채우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제 블로그에 미리 위젯의 영역을 이런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요. 실제로 버튼은 이 영역 안에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바깥쪽에는 넣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갭이 있는 사이에도 넣으실 수는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넣고 싶다, 그 사이에도 넣고 싶다 하시면 그때는 훨씬 더 고급적인 기법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할 거라서 여러분이 만드는 위젯 버튼은 이제 이 공간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가로 길이 170을 꽉 맞춰서 만드셔도 괜찮고 그거는 조그맣게 만들어도 괜찮고 그건 여러분 편의에 따라서 여러분 디자인 하고 싶은 거에 따라서 제작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제 위젯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위젯 최대 개수는 5개입니다. 가장 넓게 써서요. 좁게 써도 마찬가지거든요. 위젯은 5개까지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겠죠. 버튼을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로 제작하실 수도 있겠죠. 뒤쪽에 디자인은 이런 식으로 넣었고요. 제가 컨트롤 마이너스 한번 눌러보면 여기도 1920 디자인을 하신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라인으로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옆쪽이 반복이 일어나고 있죠. 만약에 이제 더 큰 모니터로 보시는 분들은 얘처럼 이렇게 반복이 일어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자, 어쨌든 저는 100% 상태로 다시 맞춰 놓고요. 그리고 버튼이 이렇게 동그라미로 만드시고 뒷배경이 보이지 않게 하시려고 그러면 이런 버튼은 투명 처리가 돼 계셔야 돼요. 원래 그림은 이렇게 사각형 그림이겠죠. 근데 이 공간이 투명해져 있는 거예요. 투명을 지원할 수 있는 포맷은 PNG라는 포맷이죠. GIF 아니면 PNG 둘 중에 하나로 제작하셔야 여기를 이렇게 투명하게 만들어 놓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부 블로거는 이 아래쪽에도 이렇게 위젯이 있는 거 보이시죠? 위젯의 넓이가 대체적으로 한 170을 맞춰 놓은 거죠. 그럼 미리네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캠퍼스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미리 캠퍼스 입력하고 자, 미리 캠퍼스가 이렇게 검색이 되시면 자, 이 부분 눌러서 들어가시면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미리 로그인이 다 되어 있고요. 로그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기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는 화면으로 들어왔고요. 파일이라는 메뉴에 가시면 여기 새 문서 만들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요. 이때 저희는 직접 입력이라는 걸 눌러서 정확한 사이즈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일단 여기 링크 되어 있으면 이게 비율제로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링크를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현재 링크가 이렇게 풀려진 상태인 거죠. 그리고 가로는 1920으로 작업하기로 했고요. 세로는 700으로 하기로 했는데 세로 길이는 더 길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가로 길이를 1920보다 더 크게 하고 싶다 그럼 그러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현재 모니터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해상도가 이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1920으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새 디자인 만들기 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캔버스 지가 열리겠죠. 자, 그럼 저희는 이곳에서 제작하고 싶은 템플릿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유튜브 팟빵이라고 하는 이 메뉴를 선택해 주실 거고요. 유튜브 채널 아트라고 불러서 유튜브 상단에 디자인되어 있는 화면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 채널 아트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채널 아트 종류 중에 내 걸로 만들면 괜찮을 것 같은 디자인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요. 자, 저는 이 디자인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디자인을 하려고 클릭을 한번 눌렀습니다.
자, 그러면 디자인 불러오기 방식은 어떻게 할 건가요? 하고 물어보게 되는데 이때 저는 맞추기 해주면 디자인의 사이즈가 얼마나 든지 간에 제가 열어놓은 캔버스지 안에 제가 열어놓은 도화지 안에 사이즈에 정확하게 맞춰지게 될 겁니다. 자, 저는 맞추기 상태를 처리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 글씨 더블 클릭해서 글씨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글씨 종류는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저는 배달의 민족 주화체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음글이라고 썼고요. 나누면 플러스 자, 저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위쪽에 있는 글씨는 저는 삭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제 디자인을 이렇게 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만드신 후에 다운로드 버튼 누르셔서 저장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고해상도로 저는 저장해 볼 건데 PNG로 하셔도 되고 JPG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은 제가 JPG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해상도 다운로드라고 눌러주시게 되면 디자인이 다운로드 되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저는 다운로드 하나를 일단 받아놨고요. 요 위쪽에 보시면 지금 검은색으로 덮여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블로그 위쪽에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검은색 배경에 검은색 글씨로 보이면 잘 보이지 않겠죠. 교육부처럼 이렇게 들어있을 때 이렇게 환한 색이면 또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꾸고 싶으면 바꿀 수도 있거든요. 이 글씨 색깔을요. 그래서 검은색 전체를 하고 이 글자 색들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글자 색을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대로 그냥 둘 건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그래도 하얀색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요소에 들어가셔서 사이즈는 이런 식으로 바꾸시고 위쪽에 이렇게 덧대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위쪽에 들어가는 글씨가 보이겠죠. 색깔도 만약에 흰색이 좋겠다 그러시면 이렇게 흰색으로 바꿔놔 주시면 이곳에 글씨가 들어가서 작업이 처리가 되실 거예요. 이 높이는 약 100 정도 남겨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는 없이 그냥 나중에 가서 글자의 배경색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진행하고요. 나머지 버튼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